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이수스의 슬림 게이밍 노트북 제피러스 M GU502GU AZ061의 리뷰 첫 번째 파트 성능 부분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노트북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에이수스의 중급형 경량 게이밍 노트북이고 제가 구매할 당시에는 160만원 정도에 판매 중이었던 싸지 않은 노트북입니다. 이 노트북은 마그네슘 셰시로 만들어져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가벼운 1.93kg의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정식 어댑터 이외에도 일단 USB-C 포트를 통한 PD 충전을 지원하며 240Hz의 주사율에 매우 빠른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품입니다. PD 충전도 가능한 가벼운 게이밍 노트북이 과연 어느 만큼의 성능과 의미를 가지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구매했는데 문제는 며칠 전에 AMD에서 7nm 공정의 새 노트북 CPU 르누아르를 발표하였고 르누아르의 4800H가 인텔의 i7 9750H를 큰 격차로 뛰어넘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 노트북을 지금 와서 리뷰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스펙을 먼저 보겠습니다. 인텔 i7 9750H, 지포스 GTX 1660ti 그래픽, 온보드 16기가 DDR4램에 16기가까지 인식 가능한 추가 램 슬롯 하나, 512기가 SSD, 풀 HD 15.6인치 sRGB 90%대 300니트 240Hz 디스플레이, 76W 배터리, 1.93kg의 무게입니다. 온보드 16기가 램은 싱글 채널로 작동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추가 램 슬롯에 16기가 램을 추가로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합판 분해는 매우 쉬운데요. 바라봤을 때 우측 하단에 있는 나사는 끝까지 빠지지 않는 나사라는 것만 주의하시고 눈에 보이는 나사를 전부 풀어주시면 합판을 쉽게 열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추가 램 슬롯 1개, 그리고 M.2 SSD 슬롯이 2개 보이고 있으며 저는 16기가 램을 추가해서 총 32기가의 듀얼 채널 메모리를 만들었습니다. GPU 쪽에 4개, CPU 쪽에 3개의 히트파이프가 지나가고 있고 2개의 팬이 바람을 빨아들여 뒤쪽과 양옆쪽으로 열을 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합판의 질감 때문에 플라스틱 재질로 종종 오해받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마그네슘 재질입니다. 그럼 테스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CPU 테스트를 위한 시네벤치 R20입니다. 우선 성능 밸런스 모드로 돌려봤습니다. 초반에는 65W의 전력, 약 4기가의 클럭을 유지하면서 최고 온도를 84도까지 찍고 그 다음엔 45W 정도의 전력으로 내려오면서 약 3.8에서 3.5기가의 클럭을 유지하고 유지 온도는 70도대 중반 정도였습니다. 점수는 최종적으로 2879점이었습니다. 그 다음 터보 모드로 테스트를 돌려봤습니다. 터보 모드에서는 65W의 전력을 시네벤치 테스트가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하면서 약 4기가의 클럭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온도는 70도대 후반 정도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최종 점수는 3127점으로 i7 970H CPU가 뽑을 수 있는 거의 최대한의 클럭과 점수를 뽑아주었습니다. 과거에 테스트했었던 i7 970H를 탑재한 경량 노트북이었던 한성 아방가르드의 2551점에 비하면 밸런스, 터보 모드 둘 다에서 훨씬 높은 점수를 보여줬고 CPU의 성능을 제대로 뽑아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이다 64를 이용한 CPU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였고 약 10분간 CPU에 부하를 주었을 때 온도는 약 76도, 클럭은 3.7기가 정도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성능 밸런스 모드에서 측정한 결과이고 다른 결과에도 특별히 언급이 없는 이상 성능 모드에서 측정한 결과입니다. 다른 CPU 테스트에서는 긱벤치 5.1.0에서 싱글코어 1168점, 멀티코어 6181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여줬고 패스마크 종합 6055점, CPU 15166점으로 이 역시 970H 중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에 해당하였습니다. 파이어스트라이크 PTX는 17568점으로 측정되었고 이 역시 평균적인 970H 노트북 점수보다 1000점 이상 높은 결과였습니다. GPU의 경우 1660ti의 긱벤치 오픈CL 점수는 63061점으로 측정되어 내장 그래픽이나 MX250 등의 저전력 그래픽카드에 비하면 훨씬 높은 점수를 보여줬고 3D마크 파이어스트라이크 점수는 성능 밸런스 모드에서 그래픽 14618점, 종합 13154점, 터보 모드에서 그래픽 15123점, 종합 13607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온도는 대략 최대 8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30W짜리 DC 충전기가 아닌 45W짜리 USB-C 충전기를 연결하고 파이어스트라이크를 돌려봤을 때 그래픽 3959점, 총점 3529점이 나와 USB-C 충전기를 연결한 상태에서는 전력 부족으로 인하여 그래픽 점수가 대폭 깎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고성능 작업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규 어댑터 연결해야겠습니다. SSD는 인텔의 보급형 SSD가 들어갔고 읽기 1700, 쓰기 1000 정도로 상급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쓰기엔 성능에 큰 지장이 없는 정도의 스펙이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인코딩 테스트에서는 항상 제가 테스트에 사용하는 시퀀스의 인코딩이 1분 40초가 걸려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기가바이트 에어로와 거의 비슷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른 사용도 거의 동일하고 RTX 2060과 GTX 1660 Ti가 큰 성능 차이가 나는 그래픽카드가 아니니 이해가 가는 결과였죠. 저전력 CPU 내장 그래픽 탑재한 모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성능이었고 4K 동영상 편집이나 애프터 이펙트 등의 좀 더 빡센 영상 편집 작업도 가능한 정도의 성능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블렌더 테스트에서는 대표적인 테스트용 파일인 블렌더 BMW 파일을 CPU 렌더링 하는데 5분 17초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게임 테스트입니다. 우선 리그 오브 레전드를 최고 옵션으로 플레이해보았는데 라인전에서 평균 160프레임대 초반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나쁘지 않지만 240Hz 주사율 디스플레이를 전부 이용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GTA5를 플레이해보았고 그래픽 옵션 프리셋이 따로 없는 게임이라 옵션은 노트북 체크 벤치마크를 참조하여 울트라 옵션을 맞추었습니다. 대부분 설정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운전 중 평균 프레임 69프레임, 하위 1% 프레임도 50프레임대로 GTA 울트라 옵션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성능이었습니다. 다만 GPU 온도는 80도, CPU 온도는 80도 후반까지 올라가서 내부 발열은 제법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드라마화로 다시 핫해진 게임 위쳐3는 60프레임 제한이 걸려있는데 최고 옵션으로 설정하고 게임했을 때 60프레임에서 50프레임대로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신 고사양 게임 중 하나인 레드 데드 리뎀션 2의 경우 옵션 프리셋 레벨을 최대로 올려두고 안티 엘리어싱은 꺼놓은 상태에서 게임 내부 자체 벤치마크 툴로 테스트해봤을 때 평균 38프레임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하는 동안 팬소음 레벨은 게이밍 노트북 중 특별히 정숙하거나 특별히 시끄럽다는 느낌 받지 못하였지만 터보 모드를 켰을 때는 매우 큰 팬소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구동하는 배터리의 경우 용량은 76Wh였고 항상 제가 테스트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아카이브를 이용하여 테스트했을 때 밝기 50%, 음량 30%, 성능 균형 모드 기준으로 약 5시간 정도의 배터리 타임을 보여줬습니다. 긴 수치는 아니지만 유튜브 감상 정도는 45W PD 충전기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게이밍 노트북과 비교하면 무거운 어댑터를 항상 들고 다녀야 한다는 부담은 적습니다. 자, 그럼 성능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GU502GU는 i7-9750H와 1660 Ti의 성능을 괜찮게 뽑아주는 슬림 게이밍 노트북이었습니다. 외장 그래픽이 바로 디스플레이에 연결된 것이 아닌 내장 그래픽을 거쳐 그래픽을 출력하는 기술인 엔비디아 옵티머스가 적용되어 있어 논 옵티머스 노트북들에 비하여 게임들의 프레임이 다소 손해를 볼 수 있지만 휴대성을 강조한 게이밍 노트북인 만큼 옵티머스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선택입니다. 다만 240Hz 디스플레이는 사실상 그만큼의 프레임을 뽑아주는 게임이 드물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발열의 경우 고사양 게임 플레이 시에 내부 발열이 상당한 편이었고 팬 소리도 적지 않았지만 전 이 노트북에 언더볼팅이나 클럭 제한 등의 추가적인 조정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추가적인 조정을 통해 온도를 낮추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전반기에 AMD 르누라 노트북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얘긴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이만큼 가볍고 얇은 노트북 중에서는 최상급의 성능을 뽑아주고 있다고 판단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 노트북도 추후에 최종 리뷰를 만들 생각이긴 합니다만 LG 그램이 곧 도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좀 더 써보고 그 리뷰가 끝난 다음에 최종 평가를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